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코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2019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영상에 대한 주제는 이겁니다. 장기 투자 대비한 단기 투자에 대한 한계, 그리고 현실, 그리고 단기 투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단기 투자 매매란 과연 투기인가 투자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거려 볼까 합니다. 우선 단기 투자란 무엇이냐? 장기 투자는 보통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을 보유를 하고 최장 10년 정도까지 보유하는 거라죠. 제일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인 워렌 버핏 오빠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단기 투자는 일정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장기 투자가 6개월 이상 보유하는 거라면 아마도 단기 투자는 6개월 미만으로 보유하는 거겠지요. 크게 단타 매매라고 불리우는 초단타, 즉 스캘핑 매매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종가에 매수하거나 장중에 매수하여 2개월 또는 며칠간 3, 4일 정도 일주일가량 보유하는 그런 전략, 즉 스윙 매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단 하루 만에 하루 시가에 사서 당일 종가 안에 거래를 완료시켜버리는 데이 트레이딩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는요, 이런 단기 투자에 대한 오해, 다시 말하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주식 투자 자체를 너무나 고위험 투자라고 생각하시거나 그건 도박이야 라고 간주를 해버리시는 분들, 그리고 단타 매매라면 치가 떨려가지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기 투자 과연 도박인가? 아니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폐광과 지역개발 자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근거로 든 그 강원랜드 아시죠? 강원랜드에서 카지노를 합니다. 그 카지노도 도박입니까? 도박 맞습니다. 하지만 처벌하지 않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카지노를 합니다. 그거 깜빵 데려가지는 않지요. 미국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월스트리트, 그 세계 도박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내에서도 단타 매매를 하는 전문가들은 세고 셌습니다. 즉 장기 투자가 됐든 단타 매매인 단기 투자가 됐든지 간에 주식 투자 자체는 도박이 아닌 합법적 투자 수단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왜 도박이라고 오해를 받는가? 아마도 이런 부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원칙 없는 매매, 귀동량 매매, 기본기 없는 매매.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사람 1개 속은 모른다 그러죠. 주식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식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소문을 내고 소위 뉴스를 확정짓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두 글자 뭐라고 그러죠? 작전이라고 불리우는 걸 만들어서 본인들은 싼 값에 사서 고점 비싼 값에 개미들한테 매도를 쳐버리죠.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래전부터 알려진 거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요? AI라고요? 알파고라고요? 알파고? 저 잠깐 좀 웃겠습니다. 우습다. 결국 그런 기계 시스템들도 인간이 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컴퓨터라는 수단을 통해서 HTS라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매도 주문을 내지만 결국 우리의 손가락 클릭 하나로 컴퓨터는 그냥 명령을 실행할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결국 무서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주식시장인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이버 전문가들, 입고수들, 소위 또 나 일당 얼마 벌었어?
인증하는 자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일까요? 카카오톡방, 뭐 네이버 밴드, 그렇게 좋으면, 그렇게 좋은 정보면, 그렇게 돈 되는 정보면, 그러면 자기네들끼리나 하지. 뭐 이건 뭐 친목 모임인 건지, 에? 또는 주주들의 진정한 권익을 위한 모임인지, 아니면 야 우리 한번 설거지 한번 오지게 하자라는 그런 실체를 알 수 없는 모임인지, 실체를 알 수 없는 온라인 전문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아무나 너무 쉽게 믿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주식 투자한 지 제가 강산이 한 번 변하고도 절반은 변했습니다.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투자 기간인데요. 저는 최근까지도 내가 왜 손절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경우를 이해를 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손절을 해야 하는가? 내가 정말 하루 종일 분석을 해서 내가 세워놓은 원칙대로 매매를 했는데 자꾸 손절을 해야 되는 게 필수래요. 손절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누군가가 그러더군요. 손절은 필수다라고. 왜 이런 주제에 대한 전제가 틀렸을까요? 아니 원칙대로 매매를 했다라면 빼박인데 왜 손절을 해야 하는가? 한국 시장이 특이해서? 아니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생각하는 손절이 필요한 때란 에이 내가 어느 정도 마이너스는 버틸 수 있어. 근데 씨바 내려가네. 아이 씨바 니 김에 좆되겠네 이거. 에이 그럼 이렇게 족가네 씨바 더 내려가네 씨바 팔아야 되겠네. 에이 이게 아니고 내가 원칙대로 안 했을 때, 즉 내가 실수를 했을 때, 또는 분명히 내가 원칙대로 매매를 했는데 원칙에서 벗어날 확률이 열의 9, 즉 열의 9이 아니고 열의 1번, 실수 열의 1번, 확률이 10%일 때, 내 원칙에서 벗어날 확률이 대략 10%일 때 손절을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무턱대고 지지선이 무너지네. 내가 세워놓은 건 4%, 5%, 2%니까 무조건 매도해야지 라고 판단하신다면 그거는 조금 섣부른 판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본격적인 작정 세력들의 흔들기, 그리고 본격적인 눌림인데 이걸 뭐 매도라고 오판하셔서 팔고 그래서 다시 올라가면 니김이 씨바그 더 올라가네 걔 좆되겠네 씨바그 돌겠네 하면서 이성을 잃고 다시 샀는데 거기가 고점 개씨바 그럼 내가 설거지 당했네 개씨바 좆됐네 니김이 개새끼들 하면서 이게 반복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이 상황은 결국 투자가 아닌 투기, 도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진이 머리 정리하고, 그래서 결국 손절의 원칙은 90%의 승률에 10%의 예외적인 상황, 그 예외적인 상황이란 내가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플랜 A에서 플랜 B로 바꿨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작전들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거 그런 부분에 그들의 심리가 바뀌었을 때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손절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승률 6대4로 잡고 하루 종일 수익 손절, 수익 손절, 수익 손절, 수익 손절 이걸 하루 종일 키보드만 보면서 모니터만 보면서 두드렸는데 수익 하나만 딸랑 건지고 심지어 어느 때는 마이너스, 계좌가 마이너스로 장이 마감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루 종일 시간 내가 소비한 대비 나의 노력 대비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왜 도박인가? 너무 조급해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해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 역시 성격이 몹시 급합니다. 식당에 갔어요. 주문하세요. 저 자장면이요. 1, 2, 3. 바로 내 앞에 자장면이 또 음식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분노와 울분과 화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계좌에 입금돼야 할 금액이 또는 시간대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그런 미래의 계획에 확신이 있다면 저는 절대 불안해할 필요가 없겠지요. 무슨 말이냐? 아마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스스로의 원칙에 아마도 확신이 없기에 그런 조급한 마음으로 섣불리 손절을 치고 다시 거래를 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니까 그러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잠깐 제 자랑 좀 해보겠습니다. 12월 14일에 제가 핸디소프트라는 종목을 거래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핸디소프트를 12월 14일 그 거래를 했는데 장중에 아마 이제 11시 또는 12시 사이에 제가 이제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매수를 했는데 그 자리가 아마 전고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좀 이제 많이 아쉬웠겠죠. 큰 수익을 내가 내고 싶었는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내가 매수를 하고 바로 직행을 하면 좋을 텐데 직행에서 상승하지 아니하고 살짝 눌림을 줍니다. 만약 제가 이 자리를 본격적인 지지선을 이탈하며 하락이라고 판단하여 이 종목을 매도했다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고맙게도 오후 3시 장 마감 직전에 고가 7,200원까지 찍어줍니다. 저는 아마 이제 이 언저리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날 제 수익률은 12%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하루만이죠. 10시경이니까 뭐 이래저래 한 5시간? 5시간도 안 돼서 4시간 정도 만에 이 12%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매도 처리하고 저는 춤췄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왜? 12% 수익이 나서? 아니요. 난 너네들한테 속지 않았어. 나는 내 방식대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나는 나한테 자신이 있어서 나는 속지 않았어.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옛날 지금은 KB증권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옛날 현대증권이 있었죠. 그 옛날 광고에 데니얼 헤니가 존나 멋있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섹시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 헤니가 한 말은 아닐 것 같고 의심하라. 냉정하다. 까다롭다. 집착하다. 당신의 기준을 넘어야 하니까. 존나 멋있어. 고진이. 철저하게 분석을 하시고 철저하게 여러분만의 계획에서 여러분만의 원칙에서 여러분만의 확신으로 거래를 하신다면 아마 하루 종일 거래를 했는데 허탕치는 날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년도에도 건강하시고 성투하셔서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